당해가 30%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20%, 그리고 수도권이 50%로 자, 운정 3지구 GTX 역세권과 창릉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겹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3기 신도시 창릉 당선작 컨셉 캐치프레이드 조감도예요. 자, 일단 이 도시계획도를 볼 때 참 놀라운 거는 설계 자체를 중심에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거 보면 창릉 신도시 사전 청약 지원하고 싶어지시죠? 자, 창릉천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수변 생태 공원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되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도시 계획 설계. 자, 요거는 아까 그 CMD의 뒤편이에요. 창릉 중심 상업지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마을입니다. 걸 이렇게 표현하죠. 초장부터 본격전이라고 하잖아요. 초장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청약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한번 공간거리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인기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운포TV입니다.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관심 가지시는 분들 무수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 당선작으로 살펴보는 창릉 신도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의 도시계획 완벽 분석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창릉 신도시를 사전 청약을 기대하시는 분들, 노리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사전 청약 아파트는 어디가 될 것이고 창릉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설계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 개념을 잡으실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제도 당시의 주택 공급 지역 비율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자료는 현재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관련된 자료가 아니라 과거에 10년도 더 전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처음으로 그 제도를 도입했었던 사전 예약 제도, 사전 청약 제도랑 똑같은 개념이었죠. 그 당시에 주택 공급 지역 비율을 보면 이런 식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 광역자치, 수도권 이런 식으로 나눴단 말이죠. 지금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나 법률에 의하면 어떻죠? 66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당해가 30%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20%, 그리고 수도권이 50%로 일정 배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정확하게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당해 지역과 경기도 거주 수도권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나는 고양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당해 지역이 가장 가능성은 높겠지만 일정 물량들은 이렇게 배분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지 않습니까? 청약 당첨이라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아예 당해만 100%로 공급을 해줄 거라는 멘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운정 3지구 GTX 역세권과 창릉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겹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아주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운정 신도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파주에 거주하시던 운정 신도시 주민분들이라면 GTX 역세권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릉 신도시도 1순위 당해는 아니어도 파주이기 때문에 파주는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2순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에 따르는 그런 공급 비율대로만 나온다면, 그렇다면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GTX 역세권은 당해로 지원을 하시고 창릉은 두 번째로 지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튜브 영상을 파주나 고양시가 아니신 분들이라도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죠. 물론 당해로 100%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전 청약이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 3지구 GTX 역세권과 창릉 신도시를 이제는 동시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향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창릉도 한번 보시고 운정 3지구도 한번 보세요. 운정에 거주하시고 계신 분들은 운정 3지구 GTX 역세권도 보고 창릉 신도시도 보는 겁니다. 포인트는
창릉 신도시는 중심상업지구 인근 그리고 고양산 역사 예정지 위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파주 운정 신도시는 GTX 운정 역세권에 과연 공동주택 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민영주택이 어디에 나오느냐를 포인트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파주 운정 신도시와 창릉 신도시 등 청약에 대한 궁금증, 운정 부동산 보기 카페로 오시면 보다 더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카페 주소가 있죠? 여기 카페로 한번 들어와서 한번 훑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3기 신도시 창릉 당선작 컨셉 캐치프레이드 조감도예요. 자, 창릉 신도시가 어디에 입지해 있죠? 지금 이게 약간 좀 잘렸는데 이쪽으로 가면은 지금 여기 식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산과 운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방향이 서부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그냥 바로 서울이에요. 여기 지금 서울특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렇게 회색 방향으로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게 은평 뉴타운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이란 말이죠. 창릉은 그냥 서울에 그냥 완전 연접해 있다. 거의 연접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변으로는 향동지구와 원흥, 삼송, 그리고 고양시 이런 곳들이 다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입지 가치로는 상당히 높은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철도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안 지나가는 게 없잖아요. 지하철 3호선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경의중앙선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서울 문산 고속도로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걸치고 있다. 창릉은 입지 가치로는 정말 서부권에서는 정말 황금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당선작인데 최우수상을 받은 당선작인데 요거는 약간 이렇게 휜 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계획도를 봤을 때 요 부분이 약간 휘어졌다. 이렇게 휘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으로 돼서 이게 최우수상을 받았고 건축사 그룹은 해안종합건축사그룹, 일로종합건축사그룹, 슈퍼매스 스튜디오, 미국 이 세 개 아주 유명한 굴지 회사들이죠. 특히 해안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세 개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 당선이 돼서 이 회사들이 이 도시, 창릉 신도시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창릉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이 건축사 그룹에서 제시한 당선작을 보면 앞으로 창릉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당선작의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는 약 246만 평 정도 될 거예요. 246만 평 아니면 264만 평 정도 되는 규모고 여기서 포인트로 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변에 녹지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녹지의 비율이 상당하다. 녹지의 비율이 무려 40%를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창릉은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주 운정 신도시도 녹지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창릉도 마찬가지로 녹지 비율은 만만치 않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으로 구성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 도시계획도입니다. 자, 화정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원흥, 삼송, 그리고 기존 취락지구, 향동지구, 기존 취락지구, 경의중앙선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일단 이 도시계획도를 볼 때 참 놀라운 거는 설계 자체를 중심에 굉장히 자족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런 자족 문화 복합 시설들을 그냥 싹 다 집어넣었다는 거겠죠. 도시계획을 할 때 이렇게 도시계획을 만든다면 이건 정말 자족 기능을 정말 강조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한 가지 아쉬운 게 왜 정부가 이렇게 자족 기능을 강조하는 3기 신도시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2기 신도시는 그렇게 배드타운화가 될 정도로 도시계획을 그렇게 했느냐. 뭐 그 사연은 또 있겠지만 좀 아쉽죠.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모든 게 다 정부가 한 거잖아요. 자세히 살펴보면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는 그 주체도 약간 다르고 이 도시개발 계획을 설계했던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런 2기 신도시가 배드타운화 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위례 역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집값은 오르지만 지하철 하나 아직도 없잖아요. 그리고 뭐 그나마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동탄, 판교, 그리고 광교 요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검단도 지금 굉장히 어려웠었고 운정도 어려웠었고 2기 신도시들은 다 어려웠는데 지금 정부가 전반적으로 2기 신도시를
반면 교사 삼아서 3기 신도시는 굉장히 잘 짜고 있다. 특히 창릉은 이렇게 보면 문화복합센터, 첨단지식산업, 기업지원허브, 첨단지식산업, 기업성장지원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각각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북쪽 권역과 남쪽 권역, 동쪽 권역, 서쪽 권역을 다 나눠서 요쪽은 물류, 요쪽은 화해나 어떤 바이오 랩, 뭐 요쪽, 그리고 요쪽은 또 청년들과 그 특화형 대학교, 각각의 어떤 특징과 특성을 아주 잘 살려서 조화로운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족 기능을 최대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군다나 굉장히 큰 호수공원도 들어가고요. 기업지원 허브, 기업성장지원센터. 지금 정부의 의지만 보면 이 정도 도시계획도를 가지고 있는 2기 신도시는 거의 판교밖에 없습니다. 판교 도시계획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판교 그 신분당선 판교역이 이렇게 가운데 요 정도에 있어요. 요걸 동판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주거 시설들이 밀집이 돼 있고 현대백화점이 이쪽에 뭐 알파돔 시티라고 이렇게 있고 요 위쪽에 보면은 다 자족 기능의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요 위쪽도 다 판교 테크노밸리고요. 테크노밸리가 판교 토지 이용 계획도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시계 토지 이용 계획도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컨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창릉도 만만치 않다. 거의 지금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주택을 감싸 안고 있어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기 신도시 창릉 지구 지정안이에요. 이건 안입니다. 예정인데 녹지 주거 업무 상업지 비율을 한번 보세요. 야,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일단 녹지 비율을 한번 보시죠. 녹지 비율이 거의 40%가 넘어갑니다. 도시 면적이 아까 한 260만 평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40%가 다 녹지고 거기다가 주거 용도의 비율은 무려 20에서 25% 사이예요. 이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운정 신도시만 봐도 요 주거 비율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도시 지원 시설 용지, 문화, 주거, 상업 용도, 복합,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비율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히려 상업용지, 순수 상업용지의 비율은 0.8%로 지금 잡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이건 적은 숫자다. 결론적으로 봤을 땐 녹지가 굉장히 많고 주거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도시 지원과 업무 시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연하게 보이는 탁월한 녹지 구성 비율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거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 자연 친화적인 도시 설계로 이번에 해안 건축사 그 그룹을 대칭하는 그 세 개의 회사에서 최우수작으로 이제 도시 설계를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부러운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우 높은 도시 지원 시설 자족용지와 상업 문화용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 2기 신도시 주민들은 많이 부러울 만해요. 심지어 일산 주민분들도 이 정도는 부러울 만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GAR 비율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녹지의 비율을 얘기할 거예요.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정확한 개념은 알 수 없는데 뭐 녹지의 비율을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본 게 아닌가. 이 주거용지당 녹지 비율, 뭐 녹지 전체 달성 목표, 뭐 여기 도시지원 시설 용지 내 뭐 비율, 뭐 이런 거를 한번 계산해 본 것 같고 그만큼 녹지를 강조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 창릉 신도시 사전청약 지원하고 싶어지시죠? 이게 지금 창릉 신도시 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를 이렇게 지금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도시 설계면으로 지금 보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창릉의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딜까요? 도시 설계에 따르면 CMD 중심구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창릉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릉천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죠. 물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이 여기 하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산악 R&D 클러스터 특성화 캠퍼스 청년 주택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소기업 집적화 단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기업성장 지원센터 그리고 이쪽은 또 물류센터 물류 지원 시설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쪽은 이제 좀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로컬 푸드 마켓이라든지 복합 환승 플랫폼도 여기 있고 창릉 문화 체육회관까지 들어가고요. 이 북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랩스라든지 화훼단지 뭐 이런 쪽 농산물 쪽으로 이쪽으로 또 잡았어요. 컨셉이 명확합니다. 이쪽 북쪽 권역은 바이오, 그리고 역사 문화 마을에 중간에 끼고, 그리고 중심은 여기가 중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미디어 센터도 있고, 창릉천 앞에 이렇게 수변공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가는 곳마다 막 수변공원들이 있고, 그 창릉 주민들이 재밌게 가족들과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굳이 호수공원을 가지 않아도 이 창릉천을 이용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물류는 이쪽으로 좀 집적이 돼 있다. 그리고 또 창릉이 지금 좋은 거는 여기 망월산 둘레공원 산까지 있어요. 배산임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배산임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뒤쪽으로 산을 끼고 있고 물이 흐르고, 그렇죠? 아주 명당 자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인트는 여기가 중심 상업지가 된다. 고양선의 정확한 역사가 예정지가 나와 있긴 하지만 아직 예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잖아요. 고양선이. 여기에 고양선이 분명히 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을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첫마을을 보세요. 첫마을. 첫 시범단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첫 중심 상업용지, 창릉의 심장 중심은 바로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앞이 사전 청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다. 첫마을이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가장 좋은 입지에 시범마을을 첫마을로 선정했고, 그리고 여기가 사전 청약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창릉을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창릉의 도시계획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짜임새 있게 잘 짰다. 이렇게 표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쪽부터 보면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도시계획도를 보실 때 한 가지를 쉽게 이런 걸 보실 수 있게 말씀드리면, 보라색 있잖아요. 보라색. 보라색을 보실 때는 항상 자족기능과 기업들, 뭐 도시 문화복합,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보라색 같은 경우는 다 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을 배치해 준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도 당연히 기업들은 들어갑니다. 들어가지만 어떤 산업 생활권을 넣었을 때 이쪽이 지금 기업 쪽으로 맞죠? 산업 생활권 아니면 캠퍼스 생활권, 이쪽은 산학이네요. 산학협동이라고 보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중심상업용지, 창릉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화훼나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마트 물류, 이런 쪽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권역이라고 이렇게 이런 색깔이 주거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색깔들 제가 표시한 게 아파트들이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왼쪽에서 설명을 드린 게 오른쪽으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요런 표현들까지는 다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들어간다. 그리고 중심은 여기다. 요거를 일단 각인을 하세요. 그러면 원흥이라든지 그리고 행신동 이런 쪽도 수혜를 받겠죠. 그리고 삼성도 좋아지는 거고요. 지금 이쪽 서부권 권역에서는 일산 하단부로 원흥, 삼성, 행신, 수색 이쪽이 동시에 수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향동지구도 마찬가지죠. 요즘 향동지구는 다 아예 그냥 3기 신도시 창릉 얘기로 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분양을 하든요. CBD에서 바이오필릭 CMD로. 자, 우리가 뭐 CMD까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어떤 멋진 컨셉을 잡았다. 보통 CBD라고 하면은 뭐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상업지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요거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저는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고, 그것 떠올랐어요. 아바타인가요? 그 아바타 있잖아요, 영화 아바타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뭐 나비족인가요? 뭐 그런 느낌인데, 자, 창릉천이 이렇게 흐르고 여기 수변 생태 공원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되게 자연 친화적인 이런 도시 계획 설계, 이런 식으로 되게 멋지게 들어가고, 또
복합 업무 용지가 이렇게 크게 빌딩들이 또 뒤에 들어가고 아마 그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랜드마크가 되겠죠? 이게 지금 CBD 아까 얘기했었던 중심상업 용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릉의 중심이 되는데 이걸 위에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대해 보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주 간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창릉천이 있으면 수변 광장이 있고 수변 쉼터 있고 취미 공유 스테이지, 버티컬 팜 주말 농장, 랜드마크 타워 상업 업무 호텔 오피스텔, 요쪽은 또 그 상업시설 그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거리, 고층형 업무주거 상업 복합, 중층형 업무 복합, 공공개발 복합, 창릉 대표 도서관, BRT가 이렇게 온다는 얘기고 BRT 정류장이 있고요. 고양선과 트램, BRT 환승을 할 수 있는 요 고양선 지하철 정거장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창릉선 지하 연결로 이렇게 지하로 가서 고양선을 이용할 수 있고 트램도 이용할 수 있고 BRT도 환승할 수 있는 무언가 도시 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이 중심 상업 용지와 그 CMD였나요? 이 CMD와 고양선 그리고 트램 BRT가 조화를 이루면서 교통 상업 업무 중심이 된다. 이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뒤쪽에 고양선과 BRT 트램 뭐 이런 환승센터가 생긴다는 거고 참 멋진 것 같아요. 요건 좀 부럽습니다. 이렇게 운정신도시 GTX 역사도 이렇게 나오면 참 멋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진짜 멋있죠? 개인적으로 참 멋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CMD 그 중심상업용지의 구상 컨셉을 한번 보시죠. 매일매일 활기찬 도시공간을 위한 입체 복합용도 계획. 요게 아까 이제 이게 좀 이제 눈에 익으시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 이거죠. 수변 복합지구, 복합 업무지구, 복합 상업지구, 중심 업무지구로 나눠서 이런 모양을 할 때 지방과 어떤 벽면까지 설계를 아주 치밀하게 했다. 그리고 위쪽을 자연 친화적인 도시 컨셉에 맞게 초록색으로 다 이렇게 컨셉을 잡으면서 일관화시켰고 제가 아바타 같은 그 영화 아바타가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요. 요 중심 상업 용지 CMD 뒤쪽에는 뭐 이달의 작가 추천 강연, 갤러리도 들어가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친환경 스마트팜 마켓, 스마트 웰컴 광장, 스마트 쉘터 이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족 물놀이 광장, 친구 만남 큐브, 창릉 천변 공유형 쉼터 이건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창릉의 중심이 되는 CMD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봤을 때 정말 이렇게 만든다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정말 들어가서 한번 생활하고 싶고 많은 근로자들이 고양선까지 있다면 정말 여기 와서 일하고 싶고 여기 근처에서 살고 싶겠죠. 멋있게 지었다. 굉장히 특화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멋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아까 그 CMD의 뒤편이에요. 창릉 중심 상업지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창릉 그린스퀘어 투시도라고 하죠. 그린스퀘어 투시도인데 아까는 요 앞쪽을 얘기한 거고요. 요 이제는 이 뒤쪽을 확대한 거죠. 이게 도서관인가 그랬잖아요. 창릉 도서관이고 요 앞으로도 사람들이 이렇게 수변 앞에서 여유와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문화와 삶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상기 신도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보니까 트램이 보이잖아요. 이런 게 트램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트램 같은데 트램이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컨셉이겠죠. 지금 여기가 지금 고양선과 BRT 그리고 트램을 이렇게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컨셉으로 그냥 가볍게 봐주세요. 트램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 앞에 도서관도 있고 여기서 무슨 공연도 하겠죠. 공연도 하고 여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벤처 기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호텔도 있고 뭐 랜드마크 건물이 들어설 테니까 여기에서 또 호텔도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 나와서 또 뭐 관광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도서관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업무와 상업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실제 공원과 함께 어우러지는 이런 거는 정말 운정 신도시 주민들이라든지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그런 우리 도시의 미래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GTX 운정 역사도 이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 정도의 느낌은 살 수 있게 좀 첨단 도시의 느낌을 좀 꼭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마을입니다. 첫마을은 포용하고 연결하는 마을이에요. 첫마을 시범단지인데요. 바로 요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랑 여기만 봐도 지금 도시 설계의 이런 조감도를 봤을 때 느낌이 확 오죠. 요거는 구체화가 돼 있고 요거는 그냥 벽돌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체적인 설계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느 정도 세부적인 이런 컨셉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공개를 더 자세히 하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가 창릉 신도시의 첫 사전청약 시범 대상 단지로서 첫 번째 첫 마을로서 사전청약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위치가 어디라고 했죠?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CMD 중심상업용지를 바로 이 다리만 건너면 그리고 육교만 건너면 바로 이어지는 초역세권 중심상업용지에 인접해 있는 초역세 부지다. 이게 포인트예요. 창릉 준비하시는 분들 사전청약은 무주택자의 공공분양이죠. 자, 공공분양은 무엇을 뜻하죠? 공공분양은 신혼희망타운도 그렇지만 약간 평수대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첫마을 시범단지 위치는 1, 2단지 합계해서 1455세대고요. 46 타입 466세대, 5 타입 989세대예요. 자, 시범단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99% 사전청약이고 공공분양을 얘기합니다. 지금 평형대도 그렇고 이건 국민주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문재인 정부, 이번 정부에서 언제나 얘기하잖아요. 역세권의 청년주택이라든지 국민주택,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하고 무주택자 위주로 좋은 위치에 입지가치를 가지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그대로 이번에 또 반영됐다. 이거 지금 시작부터 초역세권 치열한 사전청약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컨셉은 기존 마을과 하나 되어 상생하는 마을, 공원 창릉청과 공생하는 생태마을, 소통과 공유로 자생하는 공동체 마을이에요. 자, 첫마을 기억하십시오. 사전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이제 이 첫마을을 노리셔야 합니다. 부럽네요. 여긴 진짜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특공이라든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건 옆으로 말씀드린 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CMD가 여기 있잖아요. CMD 중심상업용지 그냥 이거 다리 하나 건너면 돼요. 이게 지금 시범단지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창릉도 260만 평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이 큰 창릉에서 첫 시범단지 사전청약으로 강력한 지금 유력한 지역 그리고 소형 평수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범단지가 바로 다리만 건너면 중심상업용지와 고양선과 BRT와 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거의 가까운 겁니다. 이 정도면요. 정말 좋은 입지에 첫 번째 사전청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 가치가 상당히 좋다. 여기 그냥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심 상용지의 수혜는 그대로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건 다 학교죠. 학교. 이런 거는 다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과 길, 마당이 모여 꾸려지는 첫마을, 시선 면적 개요 1, 2단지 합계인데요. 주택 타입은 아무래도 소형 타입이다 보니까 향은 이렇게 좀 약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나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동서남북이 있나요? 여기가 북향이네요. 여기가 북향이고 여기가 남향이네요. 여기가 남향이면 이쪽은 좀 그래도 남향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향은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향 따질 때가 아니죠. 어디든 당첨되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능한 한 되게 좀 조밀하게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소형 평수대로 최대한 많은 세대수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0층까지 1455세대, 46 타입 466세대, 5 타입 989세대 이렇게 구성을 했다.
옆에 광장도 이렇게 놓고 하여튼 녹지 비율을 높이다 보니까 주거 건물의 이런 위치도 이렇게 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이렇게 구성을 한 것 같아요. 동간거리는 뭐 이런 도면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동간거리가 어떻게 나올지도 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인기는 어마어마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창릉 신도시에서 이 정도 타입, 전용 46 타입이나 55 타입이면 소형 평수거든요. 우리가 59 타입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요즘 컨셉이 방 3개, 화장실 2개 컨셉이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46 타입은 방 2개, 화장실 2개 컨셉일 가능성도 있고 요거는 지켜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된다면은 더더욱 소형 평수고 분양가가 아무래도 대형, 중대형 평수보다는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이거 준비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분들도 2순위여도 여기 한번 지원해 보세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요런 8개의 소규모 공동체 마당, 이런 거는 이제 공공분양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공공분양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타입이나 그리고 시범단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내용을 봐도 좀 공공분양의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공공분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거의 공공분양이다, 국민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스쿨파크를 중심으로 자연에 담은 생태 거주 환경.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저도 이걸 다 보고 지금 뭐 영상을 만드는 거 아니어서 그냥 라이브로 하나하나 보는 건데, 소블럭 플랫폼, 이렇게 블럭을 짰다는 거죠. 되게 세밀하게 블럭을 짰다는 거고, 이런 블럭에 맞춰서 이렇게 마을의 확장성도 이렇게 따져보고, 하여튼 뭐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출일로를 사면으로 다 나갈 수 있게 하면서 사람들이 소통하기 편하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스쿨파크, 이쪽이 그 생태학습장, 경계 없는 트랙, 운동장의 공유, 뭐 이쪽이 학교, 이렇게 학교를 간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학교를 간다는 얘기고, 이 앞에도 공동주택 부지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공인지 민영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면은요. 요거는 이제 교통인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보이는 게 요거죠. 요게 그거겠네요. 고양선. 잠깐만요. 경전철 노선. 고양선이죠. 고양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갈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되시고요. 이 안에도 순환버스가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했죠. 이게 지금 녹색 그 버스들이에요. 신도시 내를 다니는 이런 순환버스들도 굉장히 촘촘하게 조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BRT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아까 BRT 그 복합환승센터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BRT는 이쪽으로 와야 된다. 그리고 첫 시범단지가 어디였죠? 첫 시범단지가 이쪽이었잖아요. BRT 타기도 굉장히 가까운 입지, 아주 황금 입지에 첫 사전 청약이 나올 확률이 높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는 그 대중교통 도로죠, 도로.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서울흥로 일산호도 이렇게 되고, 권율대로도 있고, 그리고 공중도로 구간도 이렇게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하화 구간도 있다고 합니다. 지하로도 이렇게 가고, 집산도로들 뭐 이렇게 들어가고, 내부 간선도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창릉을 이어주는 간선도로들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순환버스들과 경전철 고양선, 그리고 이렇게 뭐 지상과 지하까지 이어지는 이런 도로망들을 연결하면서 약 38,000세대를 지금 수용할 예정이잖아요. 이 38,000세대들이 교통정체 없이, 특히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자족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결을 잘했다. 제2자유로도 가기 편하고, 서울로도 가기 편하고, 뭐 여기는 없지만 경의 중환선도 있고요. 지하철 3호선도 뭐 언저리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GTX 역사는, 창릉은 GTX 역사는 없습니다. GTX 역사를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GTX 역사는 없고요. 여기 세전력이 있잖아요. 이 세전력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고양선을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다. 이렇게 이게 지금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랜드마크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창릉은 이대로만 간다면 정말 성공하는 도시가 되지 않나. 물론 기업 유치는 정부가 아무리 도시 설계를 뭐 굉장히 잘한다고 해도 기업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는 기업들의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는 한번 봐야겠지만 고양시 지자체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이라든지 토지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혜택들을 주게 된다면 요 정도 입지라면은 정말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제2의 판교를 한번 꿈꿔볼 만하지 않나. 물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판교처럼 될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판교처럼 될 수 있는 곳은 거의 이제는 없다고 보지만 적어도 소판교 정도는 되지 않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멋있게 진짜 도시 설계를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이게 눈이 확 들어오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이걸 보여드리느냐. 자, 여기 천마을 보시라고요.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46 타입과 55 타입이죠. 지금 1단지, 2단지로 해서 한 1455세대였나요? 공공분양의 사전청약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력하다. CMD 중심구역 바로 앞에.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하죠. 초장부터 본격전이라고 하잖아요. 초장부터 완전 본격적으로 청약 전쟁이 시작되는 거라고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예상일 뿐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요. 자, 요 정도로 창릉 신도시에 대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준비할 때입니다. 파주 운정 신도시 주민들은 GTX 역세권과 창릉에 동시에 준비하세요. 저희 카페 여기 주소 있죠? 카페 오셔서 정보 꼭 습득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경기도나 유튜브 서울, 뭐 수도권 구독자분들도 창릉에도 한번 지원을 해보세요. 물론 전제 조건은 당해 그리고 경기도, 수도권 요 세 가지 조건으로 물량 배정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될지 당해로 다 할지는 사전 청약을 어떻게 할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되지 알 수 있고요. 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 국토부에서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는 제시할 예정이니까 이거는 계속 여쭤봐도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예정사항을 한번 보시고 내일이나 모레나 여기 창릉은 아니어도 사전 청약 이제 당장 시행하는 그런 단지들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잖아요. 시흥이었나요? 시흥으로 알고 있는데 시흥이나 다른 지역은 사전 청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가 어떻게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지 보고 나면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창릉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파주나 고양시 창릉 등 부동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운정부동산 뽀개기 카페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주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오늘 영상도 역시나 길었네요. 창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었고요. 창릉 신도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기다리시고 계신데 부디 좋은 결과가 나오시고 창릉이나 뭐 파주 운정도 마찬가지 GTX 역세권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쪽이나 양쪽을 한번 번갈아 가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지금 사전 청약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GTX 운정 역사도 마찬가지고 파주 운정 3지구도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본격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쪽의 고양과 창릉, 고양과 파주시 주민분들은 양쪽을 오고 가면서 한번 다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수도권이나 여기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지역과 함께 여기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보시고 구독해 주시고 꾸준히 시청하시면 이런 관련된 정보들도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